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상위권 뉴스가 나왔습니다. 3위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이게 대선이 끝난 지 열흘이 다 돼가는데 위기 수습은커녕 의원총회조차 제대로 못 열고 있는 국민의힘인데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퇴임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권성동 원내대표 임기 중에 지난 반년 동안 정말 수많은 일을 겪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인데요. 물러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윤 구태들을 확실하게 청산하겠다는 메시지와 액션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쪽으로는 이재명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친윤 구태를 청산할 것이라는 다짐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깁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시는 친윤 세상 깨부수고. 대선 기간에 한동훈 전 대표 행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초반에 성공을 표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구나. 최근 친한계 행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한동훈 전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수년간 동고동락을 함께 해온 아주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정치인 한동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두 분께서 20수년간 함께 공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의 캐릭터나 업무 스타일이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조금 더 소통과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고 타협하는 그런 자세를 배운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평가는 잠시 접어두더라도요. 여러 가지 겹쳐 있는 부분이 강지연의 변호사님. 네. 여기 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지칭한 게 하자투성이 후보 내고도 일치 단결했는데 우린 더 훌륭한 후보 내고도 졌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대선이 끝나고 거기에 대한 책임 공방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아까 기자의 질문에 있어서도 선거 과정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초반에 말하자면 돕지 않는 것으로 보였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메시지를 좀 내놓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선거 과정에서 마지막 최후 4인 중에서 안철수 후보와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탄핵에 그동안 반대했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김문수 후보를 결정이 되었을 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굉장히 유세를 열심히 했었죠. 당원들께서는 안철수의 재발견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셨지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공중전에만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경선 초반에 어떤 선거 서약식을 하면서 누가 예. 되든 원팀이 되겠다라고 서약했던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그 과정에 있어서 단일화 과정에 김문수 후보가 어떤 사과 메시지가 없었던 부분, 김덕수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에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계속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나갔지만 예. 후보 본인은 그런 이야기가 본인 워딩으로 나가진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공간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이 당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상황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만의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모두가 책임을 다 공감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건설적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에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 뭐냐면 민주당은 하자투성이 이재명 대통령 내고도 똘똘 뭉쳐서 대선 이겼는데 일부 경선 후보들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홍준표 전 시장 얘기하는 것 같은데 승복 문화 이거 왜 안 도왔냐라는 취지 얘기하면서 이현정 의원님. 저는 제일 눈에 띄었던 내용이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성향, 성격, 캐릭터와 업무 스타일이 비슷해서 소통과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조언 아닌 조언을 했어요. 네. 마지막 떠나면서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좀 뭐라고 그럴까요? 조언이면 조언이고 비판이면 비판인데. 예. 그러면 이렇게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친구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공감과 소통력을 좀 키워줘라고 하셨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태가 왜 벌어졌습니까? 예.
결국은 이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루어졌고 예. 본인이 거기에 핵심적으로 친윤의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도 굉장히 뭐 대선 때부터 시작해서 쭉 핵심 실세로 해온 분인데 결국은 윤 전 대통령의 불통과 저런 걸로 이 비상계엄이 이루어졌고 정권까지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이 윤 전 대통령께 저런 이야기 한마디도 모르겠습니다. 뭐 뒤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못하면서 이제 와서 이제 한 전 대표에게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물론 이거 한 전 대표도 이런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겁니다. 예. 자, 그런 어떤 측면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 선거를 비롯해서 한 사람들을 못하고 이제 와서 이제 한 전 대표 이야기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왜 민주당처럼 하지 못했느냐. 아니 그렇게 민주당을 비판하고 했는데 왜 우리는 똑같이 되지 못했지?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게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요? 자, 이 선거가 왜 치러졌습니까? 결국은 지금 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룬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도덕적이고 그다음에 훨씬 더 이 사태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있어야지만이 국민들이 동의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런 조치들 하나도 취하지 않았잖아요. 왜 쟤들은 똑같은데 왜 우리는 똑같이 못해서 왜 우리는 더 나쁘지 못했어 라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비교에 있어야 될 것들 우리는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예. 그냥 뭉쳐야 된다. 민주당처럼 뭉쳐야 된다. 그렇게 민주당 비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닮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보수의 가치에 맞는 이야기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뭐 다단마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일치단결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 네. 한동훈 전 대표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 말고도 분열이 우려되니까 탄핵을 늦춰야 된다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작년 12월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맞는 말인지를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열이 우려되니까 탄핵을 늦춘다고요? 정의와 원칙이 먼저입니까? 당리당략이 먼저입니까?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당리당략을 따르지 말고 원칙을 따르자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당의 단합을 위해서 탄핵을 멈춘다고요? 아니 잘못된 행동을 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단죄하지 않고 어떻게 단합이 이루어집니까? 아니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과 그냥 같이 기다리면 손을 잡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서 국민적 정당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예. 국민들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뭐 친한계라고 얘기하는 소위 한동훈 전 대표가 주장했던 것처럼 예. 탄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대통령을 계속 대통령으로 인정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예.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분열이 걱정돼 가지고 정의로운 일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요. 국민의힘 보수의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런 발언 자체가 예. 국민의 관점에 맞지 않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2시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퇴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가까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또 SNS에 뭐 글을 써서 조금 전에 쓴 글입니다. 궤변과 왜곡에 극치고 윤 전 대통령이가 아부 안 했다고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 뭐라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 아니냐라고 직격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당이 망가뜨릴 때 쓴소리 했냐라고 하셨어요. 저 이현정 의원님 쓰셨어요? 아니 왜 비슷한 말을 또 김종혁 최고위원이 했었어요? 생각이 비슷한 거. 의원총회 취소한 것도 본인 사퇴해서 권한 없으면서 의원총회 취소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얘기 준비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로의 이른바 강제 후보 교체 파동 최근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걸 당무감사에 착수한다고 했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원의 83%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 여론조사를 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당 지도부가 직무유기해야 한다,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 조사를 한 직후에는 이거는 외길입니다. 외길. 외통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원 당규가 규정하는 절차를 그대로 밟고 많은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실이 또 오해가 있었던 것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당시 후보 교체 과정에서의 반대와 기권표를 던졌던 것에 대한 이유도 물으셨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 중에 그러니까 이른바 김덕수 단일화 혹은 한덕수 전 총리로의 강제 단일화 파동 때
아니 당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일화해야 돼도 명령했는데 일단 갈 수밖에 없지 않았냐? 당원 당규 절차대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당시에 저희 당원들 모두에게 여론조사를 돌렸었고 그리고 당원의 83%가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압도적인 수치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당시에 가처분 신청을 했었는데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이 되면서 저 여론조사의 결과도 법원에서 언급을 한 부분들이 있고 예. 또 당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인정을 해준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처분 결정이 나온 이후에 결과적으로 당에서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던 것이고 83%의 당원들이 그렇다면 새벽에 1시간 동안 한덕수 후보만의 등록을 받는 이런 단일화를 원했던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기까지 저 83%라는 것을 끌어쓰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예. 어쨌든 저희가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상에 비상 상황에 있어서는 지도부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소송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부분의 해석이 법원 해석에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무감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우리 당원들께는 소상히 설명을 드리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유 변호사님, 실제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물러나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개혁안. 특히 오늘 직접 당무감사에 출석해서 당시 이 강제 후보 단일화 파문에 대한 얘기를 직접 소명했다. 이렇게까지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쇄신하고 새 출발하려면 과거의 잘못부터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제안은 너무나 상식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을 대선 국면에서 특히나 어렵게 했던 게 무엇입니까? 당원들에 의해서 그 집단지성의 힘에 의해서 견제되고 제동에 걸렸던 무리한 후보 교체입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 하겠다고 했죠. 그러면서도 소극적으로 나섰던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2시에 공고를 내고 1시간만 이 대통령 후보 입후보 서류를 받는다는 건 이거는 정치결사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 이익결사체라면 할 수 있죠. 누구로 뭉쳐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당무감사든 뭐든 수사든 필요한다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절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국민 나가서 그 제동을 걷던 당원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제 6개월 동안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퇴임 기자회견을 하면서 독이 든 성배라는 표현을 했고 지금부터 만나볼 이 목소리가 어찌 보면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날 그러니까 왜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원내대표 선거를 다 잠식하는데 그러니까 저 당대표도 하고 뭐 대통령도 하고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 관심이 없어지겠는데 뭐 원대가 누가 되는 건 뉴스가 아니지. 뉴스가 시시각각 급변하는 이 전국 상황에서 저에게는 친윤, 윤핵관이라는 수식어가 늘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에게 아부를 한 적도 없고 특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대선 시기부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까지 윤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쓴소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떠나더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회 없다. 계엄은 위법적이고 대단히 잘못된 거고 윤 전 대통령 떠나도 당은 살아야 된다. 강전혜 변호사님, 아마 이 목소리를 권성동 대표 가장 힘줘서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 이야기를 보면은 본인은 어쨌든 어릴 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알던 사이였고 예. 그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계로 입문을 할 때 옆에서 도운 것은 있지만 본인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해서도 저는 명확한 메시지를 처음으로 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본인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이미지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친윤의 이미지로서는 거의 대표주자격으로 보였었기 때문에 예. 당이 쇄신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는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부하거나 특혜받은 적 없고 본인에게 친윤, 윤핵관 이런 수식어 붙었지만
윤 전 대통령 떠나도 당은 살아야 된다. 이 퇴임 인터뷰 이게 핵심인데 어떻게 이현정 의원 평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물밑에서 제가 알기로도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에게 꽤 이제 쓴소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굉장히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예. 특히 이제 돌아가신 장제원 전 의원과 어떤 이런 좀 이 다툼도 있었고 알력도 있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으로부터 좀 멀어진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중요한 순간에 예.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될 또 당을 이끌어야 될 입장에서 보면 예. 결정적 순간이 저는 이제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더군다나 이제 탄핵안을 통과됐을 때 예. 그때 이제 본인도 원내대표를 맡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이제 막 이 아스팔트 이쪽으로 이제 시위대가 확 몰려가 버렸어요. 이제 그럴 상황일 때 좀 더 확고하게 좀 중심을 지켰다면 또 아니면 후보 선출 과정에서 생각해 보시죠. 기본적으로 이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선출됐는데 그 후보를 교체한다는 거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그냥 같이 영입을 해서 예. 경선을 치르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갔어야 됐는데 무리하게 그렇게 갔었고 또 그 이후에도 본인이 확실히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은 변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나도 쓴소리했다 뭐 열심히 했다라고 하지만 아무도 증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공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본인이 공개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입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물론 김문수 후보의 문제도 많습니다. 예. 본인이 단일화를 22번이나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딱 후보로 되고 난 다음에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인식 자체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거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리더가 중요한 것은 결정적 순간에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을 못 잡아줬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에 정말 이 새로운 의원총회를 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한 문제 등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본인이 그냥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그것 또한 의원들의 공론회장에서 사실요 지금 국민의힘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어쨌든 간에 공론회장에서 토론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막아버렸던 저는 그런 책임은 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했던 40분 전에 의원총회 취소했고 오늘 박형수 원내대표 의견 막는 거 아니고 신임 원내 지도부가 논의할 거라고 했는데 이거 친한계에서는 또 쇄신 듣기 싫다는 말 아니냐. 아직도 원내대표인 줄 안다. 이런 의원총회 취소 얘기.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정확히는 그젯밤에 다 이게 공지가 됐는데 뭔가 이게 비대위원장까지 이제 그 소통까지 좀 부족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런 취지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뭐 싸우는 꼴 더 보기 싫어서 앉아놨다고 하긴 하는데 뭔가 공론회장은 이어져야 되고 글쎄 일단 원내대표는 떠났고 남은 과제 국민에게는 산적한 과제가 많습니다.